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명절만 되면 아프다며 며느리 발목을 붙잡던 시어머니, 그동안 참아왔던 며느리의 인내심이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된 그날의 영상. 그 순간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 사이다 같은 명절 반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김선영은 외투를 걸치며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여보, 저 먼저 갈게요. 어머님이 아침 일찍 오라 하셨어요. 남편은 이불 속에서 잠결에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갈게. 너무 일찍 가면 피곤하잖아. 그리고 엄마는 나는 별 도움 안 된다 하시잖아. 알겠어요. 대신 너무 늦지 않게 와요. 응, 이따 점심쯤 갈게. 그 말에 선영은 가볍게 웃었지만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점심쯤이면 거의 다 끝나 있을 텐데. 시댁까지는 차로 40분 거리. 명절을 앞둔 도로엔 이미 차량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번 설 귀성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선영은 긴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이네. 시댁 대문을 열자 찬 공기 사이로 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어휴, 우리 선영이 왔구나. 추웠지? 문을 연 시어머니 박정숙은 벌써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아침 일찍 오라 하셔서 서둘렀어요. 그래. 오늘 안에 탕 끓이고 전이랑 나물은 다 해놓자. 부엌에는 배추, 무, 고기, 생선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싱크대엔 씻어둔 재료들이 가득했고 냉장고 문을 열자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명절 전쟁터였습니다. 이걸 다 오늘 하실 거예요? 그럼 미리 해야지. 내일 아침엔 손님들 일찍 올 거야. 정숙은 태연하게 말하며 재료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부엌엔 기름 냄새와 김이 뒤섞였습니다. 선영은 쉬지 않고 손을 놀렸습니다. 탕거리 손질, 나물 무치기, 전 부치기까지.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정숙은 점점 앉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좀 무리했나 봐. 허리가 좀 너 혼자 할 수 있지?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끝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점심이 훌쩍 지나서야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와, 냄새 좋다. 벌써 다 했네. 그 한마디에 선영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상훈아, 네 아내 선영이가 참 부지런해. 내가 아주 편하게 있었어. 그 말에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웃는 척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부엌엔 완성된 음식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잡채, 갈비찜, 나물, 전, 떡국, 떡까지. 그녀는 마지막 전을 부치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따가가 아니라 늦게 온 거잖아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거의 저녁 시간이잖아요. 창밖엔 벌써 어둠이 내려앉았고 그녀의 눈가엔 고요한 피로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 명절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밖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거실엔 전날 만들어둔 명절 음식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이른 새벽부터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음식은 다 끝났으니까 점심쯤엔 친정 들를 수 있겠네. 그녀는 작은 희망을 품은 듯 부엌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정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선영이 다가가자 정숙은 이불 속에서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를 삐끗했나 봐. 꼼짝도 못하겠어. 어제까진 괜찮으셨잖아요. 그래도 밤새 너무 아파서 한숨도 못 잤어. 선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오늘도 응급실은 열어요. 아니야, 병원은 싫다. 그냥 파스 좀 붙여줘. 그럼 괜찮을 거야. 네, 잠시만요.
선영은 서랍에서 파스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손끝으로 느껴지는 허리의 감촉이 이상했습니다. 근육엔 힘이 그대로 있었고 몸엔 열감도 없었습니다. 이건 아픈 사람의 몸이 아닌데. 그녀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을 때 뒤에서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나 혼자선 힘들겠다. 손님들 오면 내가 좀 챙겨줘야겠어. 너 친정은 내일 다녀오면 되잖아. 그 말에 선영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차피 점심 늦게 드실 거잖아요. 잠깐 얼굴만 보고 오면 안 될까요? 안 된다, 안 돼. 지금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며느리가 없으면 어쩌니. 정숙은 손등으로 허리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거실로 나온 남편이 말을 보탰습니다. 여보, 그냥 내일 가자. 엄마가 저러시는데 어떡해. 그 말에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속눈썹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점심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담요를 덮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어휴, 올해는 내가 허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 우리 선영이가 다 했지. 착하지? 그 말에 손님들이 역시 며느리 복 있으시네요 라며 웃었습니다.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안쪽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얼음장 같은 생각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허리 아프다는 말 매년 아프다시는 곳이 다르시네. 에휴, 올해도 또 시작이시네. 명절 당일 오후 거실에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시댁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김선영은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식탁 위엔 먹다 남은 과일과 다 식은 국물이 남아 있었고 부엌 한켠엔 쓰러질 듯 쌓인 그릇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때 안방에서 희미한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아유나, 나 완전 멀쩡하지. 허리 아픈 척 좀 한 거야. 응, 이번엔 허리 아픈 척 좀 했어. 순간 선영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눈앞의 수건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안 그러면 큰 며느리가 친정 간다고 가버리잖아. 이번에도 내가 잘 막았잖아. 하하하하. 그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놀람을 넘어 서서히 차가운 빛으로 변해갔습니다. 허리 아픈 척?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명절들이 하나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해 같은 패턴. 명절 당일이면 아프고 친정에 가려 하면 꼼짝도 못하겠다던 말들. 그녀는 손에 쥔 접시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씁쓸했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요, 어머니. 문틈으로 보이는 안방 안 시어머니는 여전히 전화를 붙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어디를 아프다고 할까? 아예 친정에 못 가게 명절 전부터 오라고 할까? 나 병수발 좀 들라고? 나 병수발 들고 시아버지 식사 시중 들게 할까? 그 말을 끝으로 선영은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서랍장을 열어 자신의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네요. 밤이 깊었습니다. 명절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시댁은 고요했습니다. 김선영은 거실 구석에서 남은 접시들을 정리하며 휴대폰으로 조명 삼아 찍던 영상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정리할 때 영상 참고하면 되겠지. 그녀는 피곤한 눈으로 휴대폰을 들고 부엌 여기저기를 비추며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유, 나 멀쩡하지. 그냥 아픈 척 좀 한 거야. 순간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카메라가 켜진 채로 안방 문이 희미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응, 이번엔 허리 아픈 척 좀 했어. 안 그러면 며느리가 친정 간다고 가버리는데 누가 우리 시중 들고 하겠어. 이번에도 내가 잘 막았지. 하하하. 정숙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화면 속 선영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든 손이 천천히 안방 문틈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미리부터 아프다고 해야겠다니까. 다음 명절엔 친정에 아예 못 가게 명절 전부터 아프다고 말하고 미리 오게 한 다음에 명절 내내 있게 할까 하는데 뭐 어차피 출가 외인 아닌가. 안 가도 상관없지 출가 외인이 어딜 친정에 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카메라에 비친 정숙의 얼굴이 환하게 웃으며 포착됐습니다. 영상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말, 그녀의 표정, 그리고 거짓된 웃음까지. 선영은 조용히 녹화를 멈췄습니다. 휴대폰 화면 위에는 방금 찍은 영상의 미리 보기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확실히 이건 증거네요, 어머니. 다음 날 아침 시댁엔 정막이 흘렀습니다. 명절 손님들은 모두 돌아갔고 거실에는 어제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빈 그릇, 다 식은 국, 흩어진 전 부침판. 그야말로 명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김선영은 부엌 창가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켰습니다. 전날 밤 우연히 찍힌 그 영상, 희미한 불빛 아래 웃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잡혀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셨을까? 그녀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유, 나 멀쩡하지. 허리 아픈 척 좀 한 거야. 응, 이번엔 허리 아픈 척 좀 했어. 안 그러면 그 며느리가 친정 간다고 가버리잖아. 이번에도 내가 잘 막았지. 친정에 간다 하면 왜 이리 얄미울까 몰라. 앞으로도 못하게 해야지. 하하. 다음 명절엔 미리부터 아프다 말하고 명절 전부터 집에 오게 할까에 와서 수발 들게 해야지. 그리고 출가 외인이 어딜 친정일까. 정숙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웃음이 거슬릴 정도로 뚜렷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표정엔 분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면 충분하네요, 어머니. 그녀는 작게 속삭이며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영상 파일명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명절 허리 아픈 어머니. 그때 거실 쪽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다 치웠어? 네, 거의요. 엄마는 좀 괜찮대? 그냥 누워 계세요. 그래도 오늘은 병원 가보셔야겠죠. 그래야지. 근데 어제보다 훨씬 말짱해 보이시던데?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 다음 명절엔 우리 그냥 각자 집에서 보내요. 응? 갑자기 왜? 그냥요. 좀 쉬어야죠.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미소는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햇살이 창가로 들어오며 그녀의 얼굴 한쪽을 비췄습니다. 다음 명절 때나 모임 있을 때 이걸 그대로 보여드려야겠어요. 그녀는 가방 안에 휴대폰을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년이 흘러 또다시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김선영은 이른 아침부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그녀는 달랐습니다. 가방 속엔 작년 명절의 비밀이 담긴 휴대폰 하나가 들어 있었죠. 시댁 거실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 시아버지, 시동생 부부까지. 정숙은 여느 때처럼 온화한 얼굴로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선영아, 올해도 수고 많았지? 작년엔 내가 허리 아파서 고생 좀 시켰지? 괜찮아요, 어머니. 올해는 허리 괜찮으시죠? 그럼 올해는 멀쩡하지. 작년엔 참 큰일이었지.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선영의 눈엔 너무 익숙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다. 다 같이 모였으니까 TV 좀 켜자. 작년 사진도 좀 보고. 좋아요, 여보.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보기 전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네. 작년 명절 저녁에 제가 우연히 찍은 거예요. 선영은 조용히 폰을 TV에 연결했습니다.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두운 방, 그리고 희미한 조명 아래 앉은 정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유, 나 멀쩡하지. 허리 아픈 척 좀 한 거야. 응, 이번엔 허리 아픈 척 좀 했어. 안 그러면 그 며느리가 친정 간다고 가버리잖아. 이번에도 내가 잘 막았지. 친정에 간다 하면 왜 이리 얄미울까 몰라. 앞으로도 못하게 해야지. 하하. 미리부터 아프다고 말하고 명절 내내 있으라고 해야지. 우리 수발 들어야지. 시아버지 식사 시중이랑 내 병수발 들게 해야지. 출가 외인이 어딜 친정일까. 그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정숙은 처음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이내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게 뭐야? 너 그걸 왜 찍었어? 우연이요, 어머니. 선영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주방 정리하다가 찍혔어요. 근데 이런 말이 담겨 있을 줄은 몰랐네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눈치를 보며 서로를 바라봤고 시아버지는 얼굴을 굳힌 채 말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허리 아픈 게 거짓말이었어? 그럼 매년 명절 때마다 아프다 한 것도 거짓말이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장난으로. 장난? 선영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장난 덕분에 저는 명절마다 친정에 못 갔어요. 어머니.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가 거실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선영은 조용히 리모컨을 눌러 영상을 끄고 차분한 목소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저도 다음 명절엔 제 집에서 보내보려고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미소엔 서운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한 해방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현관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며느리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영상이 꺼지고 난 뒤 거실은 말 그대로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대체 이게 뭐야? 그렇게 멀쩡한 걸 여태까지 아픈 척한 거야? 왜 아픈 척을 해? 며느리 고생시키고 친정도 못 가게 하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게 그냥 그날 허리가 좀 불편해서 방금 아픈 척이라고 여보 네 입으로 말했잖아. 아니 왜 매년 명절 때마다 아픈가 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가 금세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저희는 몰랐어요. 그런 줄은.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잖아. 김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끝으로 담요 끝자락을 꼬집으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네가 너무 친정만 챙기는 것 같아서. 어머니. 선영은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저도 명절이 힘들어요. 근데 그게 불효는 아니잖아요. 시댁도 친정도 다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제 친정만 챙긴 적 없어요. 오히려 아버님, 어머님을 더 챙겼죠. 그 말에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건 진짜 너무하셨어요. 선영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그리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선영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편 들고 했었는데.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넌 가만히 있어. 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올해부터 명절엔 각자 집에서 보내려고요. 저도 제 가족이 그리워요. 저는 명절에 안 올 거고요. 남편만 보내거나 할게요.
이제 명절마다 누가 아픈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 정숙을 향해 정중히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그 순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댁 거실의 공기엔 묘한 정적과 함께 시원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며느리 선영의 뒷모습은 단정했고 그 발걸음에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시아버지는 무겁게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여보, 정수가 이제부터 명절엔 그냥 조용히 보내. 그리고 큰 며느리 얘기는 다시 꺼내지도 마. 시어머니 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 정숙의 눈가에는 뒤늦은 후회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새해 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로 스며들었습니다. 김선영은 친정집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와 함께 떡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소고기는 제가 썰게요. 됐다. 넌 좀 앉아있어. 이번엔 내가 손님이야. 명절마다 고생했잖니. 이젠 아니에요. 이제 제 명절은 제가 정하니까요. 선영은 웃으며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 냄새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식탁에는 하얀 떡국, 전, 나물, 갈비찜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해는 진짜 오랜만에 다 같이 먹네. 그쵸, 아버지. 이제 매년 이렇게 보낼 거예요. 편하게 웃으면서. 그때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몸 건강하고. 선영은 짧게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도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 한 줄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안함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가족을 바라보며 따뜻한 떡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올해는 진짜 좋은 해가 될 것 같아요. 창밖에는 새하얀 눈이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그 눈 위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김선영의 미소처럼 그날의 공기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던 어느 주말 김선영은 남편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뒤를 돌아보니 시동생 부부가 장바구니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너희도 장 보러 왔구나? 네, 오랜만이에요. 언니도 잘 지내셨어요? 동서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 눈치만 보고 스쳐 지나갔겠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시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지난 명절 때 진짜 놀랐어요. 그날 영상 보고 며칠 동안 충격받았어요. 나도 그래. 솔직히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 근데 누나, 진짜 잘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참으셨잖아요. 옆에서 동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언니. 그날 이후로 어머님 완전 달라지셨어요. 이번엔 명절 때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동생이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저도 이제는 아내 친정 먼저 챙기기로 했어요. 누나 보니까 가족끼리라도 선은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 그게 맞아. 가깝다고 해서 다 편해야 하는 건 아니야.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더 편하게 만들어. 네, 맞아요. 누나, 이게 제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형도 누나한테 잘해. 누나처럼 착하고 좋은 사람 없으니까 말이야. 시동생의 말에 남편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도 각자 명절 보내요. 언니 어머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들 고생시키는 시대는 지났지 하시면서요. 언니 오빠랑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식사해요. 넷이서 다 같이요. 그 말에 선영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이제 진짜 편하게들 보내고 그래, 시간 내서 식사하자. 마트 출구 쪽으로 걸어 나오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봄 햇살 아래 두 부부의 뒷모습엔
이전과는 다른 평화로운 온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명절마다 반복되는 불공평한 일들, 이제는 누군가의 용기 덕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기라의 사연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